네, 우리의 뇌가 반짝반짝거리고 똑똑해지는 시간,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조은의 테크톡. 네, 오늘도 카카오 조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식후에는 그리고 또 주말에는 틈틈이 가족들과 산책도 즐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아침에 사실 굿모닝, 안녕하세요 라는 이야기 하기가 예. 두려운 밤새 안녕하신가요? 라는 이야기가 진짜 와닿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더 주변의 안부를 많이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입니다. 그래요. 예. 원격근무, 재택근무 하시고 계신데 어떠세요? 요즘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의 만족도나 그리고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네,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거군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집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느낌도 없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맞아요. 뭔가 일이 또 집중하기는 힘든 환경이잖아요. 가정에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애로사항이 있지만 또 좋은 점들도 있어서 예. 이번 기회에 또 뭐 회사 차원에서는 뭐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예.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뭐 재택근무다, 뭐 화상회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신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콕콕 집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네. 미래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요.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술 발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번역과 통역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번역과 통역의 기술이라 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영어 안 해도 돼.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번역과 통역 기술 어디까지 왔나? 자, 이 주제를 또 특별히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가족과 함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영화의 자막 번역과 감독의 통역을 맡은 분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랬죠. 예, 번역과 통역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화제가 된 또 기생충 영화가 보면서 네. 진짜 전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유례없는 예. 네, 다들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 정말 한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 속 특히 대사에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대를 옥스퍼드로 또 짜파구리를 라면과 우동의 합성어인 람동으로 번역한 것이 많이 또 기사화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맞습니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된 거죠. 예. 네. 이게 단순히 기계식으로 직역한 게 아니라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듣는 분들 또는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감독의 통역을 담당한 샤론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머까지도 완벽하게 통역했다고 그랬다고 해서 하잖아요. 예. 네, 속마음까지 읽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막 그랬었죠. 네. 네,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었죠. 네. 그분이 다니던 이제 영어 학원이 강남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며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샤론체가 우리 국내에서 다녔던 영어 학원까지도. 예, 예. 역시 우리나라 우리 어머님들 정보 대단하십니다. 정말 CIA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맞아요. 정보통. 네. 그만큼 이 샤론체는 또 사실 뭐 통번역 전문이 아니라 또 그 영화를 전공한 영화 감독지만 네,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또 인기인이 됐던데요. 예. 그래요. 특히 우리 제주도는 뭐 관광 도시고 국제사회 도시라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등 외국어
번역 통역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도 많아서 저희 2부에 저스틴과 함께 영어도 배워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번역은 사실 특정 언어의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예. 또 통역은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건데 뭐 둘 사이에도 기술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글을 글로 전환하는 번역과 네, 음성을 음성으로 전환하는 통역은 기술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음성을 음성으로 전환하는 통역은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전환하고 네, 이를 번역하고 이제 번역된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네. 번역보다 한 2에서 3배수의 기술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순간 깜짝 놀라셨죠. 역시 우리 오늘 테크톡 시간이어서 아, 그런지 예. 휴대폰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나 봐요. 네, 그러네요. 아, 신기합니다. 네. 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들으시면서 전자사전 같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때 그럼요. 이제 한창 그 외국어 공부할 때, 집집마다 갖고 싶은 1순위가 학생들 중에 전자사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읽어주고, 예. 또 약간 해석도 해주고 했던 전자사전. 저도 갖고 싶었던 기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기도 기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생 자녀분을 둔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네. 그 경험하셨을 건데요. 네. 사실 전자사전이 처음에 도입됐던 때가 마주 옛날은 아니고요. 네. 한 30년 정도밖에 되진 않고요. 네. 그것도 인터넷과 특히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2010년 이후에 발전하면서 네.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음, 웹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한 기계 번역 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에 글로벌 기업인 야후와 구글 두 회사에서 거의 동시에 선보이게 됐고요. 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번역은 주로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어로 치환하는 수준에서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네. 이 단어는 이런 한글로 더 많이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네. 또는 알루미늄 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는 정도다 보니까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글자 그대로 그냥 번역해주는 경우 있죠. 예, 맞습니다. 캔인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다로 번역을 맞습니다. 한다든지. 네. 대표적인 사례가 육회, 저희가 이제 흔히 먹는 육회를 아, six times로 번역을 해주거나 6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육회, 예. 그 육회인데, 6타임, 6번이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예. 생고기인데 말이죠. 예, 네. 생고기를 라이프스타일 미트라고 번역하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미트,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싶네요. 네. 그래서 많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지가 않아서 어느 순간 이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이. 이제 네. 이게 이제 저희도 흔히 알고 계시는 알파고라는 사건이 네. 있으면서 네.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획기적인 기능 향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국내사들인 네이버의 팝하거나 카카오 아이 번역 서비스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 번역 기술이 이제 앞서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패턴 통계, 특히 이제 통계 번역하고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경망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기계가 스스로 훈련을 해서 그 다양한 예제들을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 동일하게 그 단어와 또는 문장과 구문들을 번역해 갈 수 있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국내 번역 서비스들 이용해서 예. 좀 생활 속에서 유용함을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급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니까 예. 좋더라고요. 근데 예. 어느 순간 진짜 이렇게 인터넷 번역 결과가 갑자기 좀 월등히 기술이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노력하신 결과겠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에어비앤비가 같은 걸로 이제 외국인 네. 손님을 좀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집안에서요? 예. 네.
영어를 잘 못하시는 손님들하고도 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간단한 대화를 무리 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식탁에서 가족끼리 네.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네네. 주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편리하네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최근에요. 2018년에는 번역의 정확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점수, 블루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기계 번역들은 이게 35라는 숫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는 번역된 결과물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달되는데 문장으로서도 매우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번역 기술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만 뭐 번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편리한 방식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공상과학 소설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 네. 책에서는 이제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가 앉아서 오, 어떤 외계인의 말도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물고기인 네. 바벨핏이라는 꿈의 기술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편리하게 우리 귀 속에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예. 통번역이 되는 거군요. 예, 네네. 맞습니다. 오. 이 통역 기술 역시도 이제 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변환하고 이 문자를 다른 언어의 문자로 변환하고 변환된 문자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소설 속에서 바벨피시는 즉석에서 외계어를 번역을 했지만 네. 이제 우리의 현재 기술에서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기계나 시스템이 번역을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방식이라서 약간의 시간적인 텀들 이런 끊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람이 말할 때도 그런 해석과 번역을 위해서 잠시 뜸들일 때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이런 번역기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나 톤, 감정까지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제 구글은 이미 바벨피시와 같이 텍스트를 변환하는 이 1단계를 거치지 않고 언어를 바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공지능 번역을 실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설인데 실제로 현실화되는 날도 머지않아 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 요즘에는 간편하게 뭐 이렇게 통역기 기계가 있어요. 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외 여행을 해보면 뭐 특별히 어려움 없다, 네. 두려움 없이 영어를 잘 못해도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네. 요즘에 그 난청인 분들 도움되는 보청기처럼 예, 예. 머지않아 이렇게 귀에 딱 꽂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날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아이들 너무 영어 교육에 여러 가지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중요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술이 생기면 도움될 것 같다. 우리 삶에 이런 또 위안도 생기는데요. 아무튼 참 우리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매우 어렵지만요. 글쎄, 저는 이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네, 확실한 거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언어 교육을 접근하는 관점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제주도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말이 교통수단이어서 그 말을 타지 못하면 먼 거리를 갈 수도 없고 네. 그게 하나의 기술이고 네. 고난일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말을 타는 법을 배우는 승마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건강이나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이 승마라는 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그것처럼 이런 통역이나 번역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나는 무엇을 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막연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글로벌 시대라고 하니까 영어 교육을 하니까 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진짜 내가 꿈이 뭔지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또 매진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 꿈이 있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을까도 싶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5910님도 요즘에 무선 이어폰 형식으로 실시간 번역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대학 교수가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예요. 와, 실제로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좀 희망이 생기는데요. 네, 네. 진짜 언어 교육, 또 이런 것들도 조금 방법들이 달리하는 그 예. 프레임이 좀 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시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또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은의 테크톡 오늘도 함께 했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날이라고 하던데 가족을 위해서 오늘, 예. 네, 꽃 한 송이 요즘 플라워 버킷 챌린지도 하잖아요. 소상공인들 예. 많이 힘든데 예. 뭐 그런 거 하나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로? 그렇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네. 보니까 그 직장 동료분들께서 네. 13일에 금요일이라고 오늘은 몸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13일 금요일, 내일이 야, 또 내일이죠. 맞아요. 화이트데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니까 그렇게 따뜻한 하루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 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